진짜 바이크를 안 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휘팡입니다. 피스. 오늘은 간만에 불금을 맞이해서 저녁 때 비도 안 오고 해서 라이딩을 한번 하려고 바깥에 나왔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바이크를 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여름 시즌이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중간 날짜를 이용해서 밤바리를 한번 하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같이 라이딩을 하는 기분으로 1인칭 시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밤바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에 대한 자세한 튜닝이나 배원 내역은 목적지인 한강에 가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 거리를 운전해서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리뷰를 하다 보면 조금의 소음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거주자가 없는 조용한 한강공원 국회 둔치 주차장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바이크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2018년에 할리데이비슨 한남 매장에서 구매한 로드킹 모델입니다.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왜 모델마다 모양이 좀씩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할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같은 할리는 단 한 대도 없다. 이 정도로 모든 걸 다 튜닝으로 또는 드레스업이라고 불러서 모든 부분들을 다 변경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세상에는 단 한 대도 같은 할리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드킹 모델입니다. 로드킹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클래식, 많은 부분들이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델이고요, 로드킹 스페셜이라고 해서 지금 보이는 크롬 부분들이 다 블랙으로 색칠되어 있는 약간은 더 젊어 보이는 두 종류가 로드킹이라는 모델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가장 할리스러운 모양이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모델을 제쳐두고 바로 가자마자 이 모델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부터 휘팜이 어디다가 돈을 쓰고 어떤 튜닝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킹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앞바퀴에 휠을 23인치로 인치업을 했고요, 사이즈에 맞춰서 이 휀다도 별도로 사이즈를 맞춰서 부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크가 수평으로 있다가 앞바퀴가 커지면 들리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암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각도를 조절해주는 안쪽에 트리플 트리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트리플 트리와 휀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23인치 스포크 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이제 백텟 타이어라고 조금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타이어에 하얀색 부분, 하얀색 줄이 들어가 있는 이 타이어까지 합쳐서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투자가 된 것 같아요. 라이트를 할로겐에서 LED로 변경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교체를 한 LED 램프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한 160, 1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깜빡이 있는 부분도 원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블랙 색상으로 다 변경을 한 거고요. 블랙박스도 별도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 핸들도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이거는 비치바라고 해서 기존에 할리 타시는 분들에 대한 가장 큰 이미지인 이 만세 핸들이라고 위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어깨가 조금 아파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넓게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 이런 비치바, 이것도 원래 더 짧은 걸로 했다가 점점 넓은 게 더 편해져서 지금은 가장 넓은 사이즈의 비치바로 이 핸들 자체도 교체를 한 거고요. 지나가다가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보실 때 한 번씩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사실 이 모든 하나하나 파트들이 다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곰으로 되어 있었던 이 손잡이, 그립도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오일이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는 이 위에 커버부터 이 브레이크의 손잡이까지 다 사제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이쪽에 있는 기어를 바꾸는 기어봉, 그 다음에 이 발판, 이 모든 부분이 다 기존에 있었던 걸 다 떼내고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겨울에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요즘에는 시택이라고 해서 충전기로 연결을 해서 이 배터리를 겨울 동안에 충전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빼놓은 선이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도 바이크를 탈 수 있도록 열선 자켓과 열선 장갑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코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원래 빨간색이었는데 이 브레이크 등도 다 블랙 색상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하다못해 이 봉도 원래 크롬이었는데 블랙 색상, 그다음에 이 깜빡이도 원래는 일반 램프였는데 LED 블랙 색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지나다닐 때 시끄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머플러를 어떤 거를 변경하냐에 따라 이 소음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치인 105dB 미만의 소리를 내는 스크리밍 이글이라는 머플러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면 요즘에 한 1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뒷부분의 케이스라던가 휀다 부분을 늘려주는 스트레치 액세서리들도 다 지금 부착이 된 상태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하나하나 부품들이 너무 디테일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안 바꾸면 나만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파트들도 많은데요. 뒤에 있는 가방의 이 부분, 검정 부분도 원래는 노란색이었는데 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블랙 색상으로 맞춰서 교체를 다 한 상태입니다. 발판이나 아니면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것도 다 사제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USB 포트를 다 달아놓은 상태고요. 버튼, 케이스들도 원래는 일반 검정색 플라스틱인데 크롬으로 케이스를 다 교체한 상태입니다. 이 바이크에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이런 앞에 커버 같은 것들도 정말 한 게 많은데요. 사실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보일 정도로 꽤 돈이 많이 들어간 바이크입니다. 이 바이크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투어러 레벨에서 다른 모델인 스트리트 글라이드나 이런 모델들은 스피커도 있고 앞에 내비도 있어서 약간은 선진화된 바이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로드킹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리 데이비슨의 정신을 그대로 기린 약간은 기계적인 전자적인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스피커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라이딩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키커라고 무릎을 보호하면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스피커를 별도로 다 달았습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다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요. 리모컨이 있어서 핸드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리모컨 컨트롤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바이크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나 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라이딩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그런 형식의 스피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걸 타시는 좀 매니아층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BMW 좋다, 어떤 분들은 두카티가 좋다, 또 어떤 분들은 할리 아니면 안 탄다, 이렇게 좀 패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세 가지를 다 타보기는 했는데 할리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4년, 5년 정도 보유하면서 아마 이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생 소장할 바이크일 것 같습니다. 엔진가드 쪽에 안개등을 양쪽에 장착을 해서 주행을 할 때는 앞에 있는 크롬 스포크 휠에 비춰지면서 앞쪽을 좀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안전운전하라고 손인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문화도 너무 아름답고, 또 날씨가 너무 좋은 날 바람을 다 느끼면서 라이딩을 하는 이런 기분은 진짜 바이크를 안 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공원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단바리를 한번 나왔습니다. 바이크는 자동차보다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시는 모든 라이더분들 안전운전하길 바라며 할리의 슬로건인 Freedom to Live 힙함이었습니다. Peace.